자, 어쨌거나 조선 기자재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조선 대표주들은 꼭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왠지 잘 안 하는 편이고, 조선 기자재 중에 지금 날아간 게 일단 STX 엔진. 제가 이 친구는 넣어놨죠, 여기다가. 보면, 시황 정류 매수 대기 종목에, 이렇게, 보시면 넣어놨죠. 14% 갔는데, 역시나 이유는 간단하죠. 월봉에서 보면 우리가 빼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자, 제일 좋은 위치라는 게, 요 조선 기자재 중에 STX 엔진 이렇게 딱 이식해서 요 찍는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 자리 찍고 돌아 나갈 확률이 제일 빠른 게 바로 STX 엔진이었고, 요렇게 보니까 이제 5개월 선만 뚫고 나가지고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선 체크 꼭 확인하시고요. 주봉에서 보면, 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상 20주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돼요.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다음 주부터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죠. 대량 거래 예전에 많이 들었고 상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위치라 STX 예전에 꾸준히 관심 갖고, 일단 뭐 다음 내일 날아가면 좀 쫓아가 사지만 말고 5일선 근처에서 한번 대응해 보는 걸로 하고, 한라 IMS가 약간 신경이 살살 쓰이는데, 자, 5개선 회복해줬죠. 이번 달 종가상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아까 금방 우리 계속 이제 공부한 대로 만약에 5개선 이탈했다. 이탈하면 비중을 들이든 만약에 깨지면 20개월선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 요거만 명심하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상황이 좋아요. 전고점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주봉에서 20선 회복해주고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 잘 확인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봉에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5일선 깨면 21선 근처에서 분할매수, 깨면 전부 다 손절. 요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성광밴드도 좀 관심 있게 보라도 오늘 올라갔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딱 찍을 자리 찍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안 깰 건데 올라갔고, 이번 달에 역시나 5개월 선 딱 돌파해주고 안착하면 매수,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성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기자재주 관련해서 공방성기 상한가 같네요. 얼마나? 아, 신기하죠. 이거 보면 이렇게 60개월 선 이 자리 찍고 5개선이 올려놓냐. 그죠? 아, 나 진짜. 먼저 간 게 아니야. 안 돼. 하도 빨리 가가지고. 일본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종목 같은데. 어쨌거나 관리 종목이니까 패스. 관리 종목 위험해서 안 되고. 자, 한국화분도 오늘 급등했다고. 오늘 조선기자재들이 진짜 너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경성화이텍 또 월봉에서 이게 저 애매하다 그러지. 이게 애매해서. 일단 이건 종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아. 이게 이 변곡점 자리 맞고 떨어졌거든요. 전부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오리엔탈 전공이, 이 5개월선 회복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달 종가상 회복해주면 매수, 회복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걸로. HSD 엔진도 패스. 성공면도 바파 하이로 코리아. 하이로 코리아가 왜 저기 여기 조선기자들 몇 개인지 몰라도 상황은 애매하게 좋네요. 그죠? 60개월 선 돌파 좀 될 것 같은데. 대양전기공업도 애매하고. 인하전공도 애매하고. 해진공업도 애매하고. 애매한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KSP. STS 엔진이 올라가서 이 STX의 중공업도 좀 봐야 되는데, 차트가 이렇게 중공만 저거 줄이는 걸 몰라요. STS 중공업도 조금 관심권에 두셔도 될 것 같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오수선이 잘 자리 잡고 있고, 다음 한 주 쉴 수 있어도 역시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STS 중공업 조금 관심 갖게 보는 걸로 하죠. 뭐 일봉에서 보면 240은 돌파하고 있죠. 운봉으로 눌림목 주면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13%대 갔다 왔죠. 거래량이 여기 터졌죠. 좀 터졌고, 이 친구 재무가 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죠? PBR은 0.85로 낮은 편이고, 시총이 1,400억, 매출이 1,400억 좋은 편이고, 현금 유보율이나 이제 부채 비율, 현금 유보율보다 부채 비율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죠? 재무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데, 상장 폐이상하고 그게까지 갈 건 같지만 현금으로다가 너무 많지 않은 금액 투자해 놓으면 이 SS 중공업, STSN이 날라갔기 때문에 이 SS 중공업과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조선기자재주가 꽤 많아요. 이게 보면 삼성NC도 있고 삼성 M&T 다 있는데, 삼성 M&T, 월봉. 아, 높죠? 이런 종목 다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본인이 단타 칠 만한 건 좀 골라넣기 좀 한 게 좋은데,
딱 눈에 띄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에서 좀 낮게 출발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높지 않은 것들, 이렇게, 자, 강원랜드 아니고, 이거, STX 엔진 한라임의 성과분을 보는 거고, 강원랜드 위드코로나 관련 제가 월봉 해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볼만하다고 그랬죠. 많이 떨어졌는데, 위드코로나 관련 여행주보다도 이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강원랜드까지는 조금 볼만해요. 그래서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강원랜드까지 조금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게임주 잠깐 볼게요. 게임주도 봐야 되는데, 게임주들 흐름이 좋아요. 네오이즈오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 관련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월봉에서 조심해야죠. 항상 월봉 최고점이나 전고점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 꼬리 딱 맞고 떨어지면 역대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보지 않는 걸로 하고, 오히려 네오이즈가 보면, 상황조합 보이죠? 상황조합 보이고, 자, 주봉에서 보면, 이번 주 20주선 이에 끝나면 만약에 내일 이렇게 폭 날아가면 잡지 마시고요. 순간 단타 단기 하실 거 아니면 만약에 안 날아가고 20주선 이에만 올려놓으면 네오이즈 반드시 관심 갖게 보셔야 돼요. 이 괜찮아요.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주선을 지켜주는 선상에서 꼭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순간순간 단기 단타를 치긴 하는데 이 순간 너무 순간적인 거라 이 게시판을 통해서 잘 못 알려드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빨리 또 이 순서를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20선 위에 잘 올라가면 네오 의전을 보셔야 되고 엑토즈 스포트가 보면 월봉에서 이 친구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러 가지 않았나요? 잠깐만 보자. 시황정리 엑토즈 스포트가 없나? 왜 없냐? 잠깐만. 엑토즈 스포트 잠깐 넣어놓을게요. 음, 자, 엑토즈 스포트 넣어놓고 한번 보는 걸로. 왜냐면 월봉 위치가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아. 자기가 또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여기겠죠, 뭐, 그죠? 60개선 돌파해주면 이전 고점들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벡터즈 스포트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태임님이 얘기하셨던 게, 사실 YJN 게임즈는 저는 꾸준히 관심 가졌으면 하는 이 친구거든요. 제가 이제 YJN 게임즈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 20개선 찍고 나갈 때, 뭐, 정확하죠, 우리 이제 잘 아시죠, 멤버님들은. 제가 하는 패턴. 바닥에서 돌아서 정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20개월선을 지키고 나간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고. 일단 5개월선에 잘 올려놓고 이번 달에 60개월선까지 올려놓으면 이 지금 겨울철은 원래가 게임주의 강세가 항상 이 겨울철이에요. 뭐 저도 이제 사실 모바일 게임 저도 좀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유튜브에 그 광고 뜨잖아요. 웹 방송에. 거기 있길래 저도 그거 다운받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광고비 받을 만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쨌거나 겨울에 게임들 많이 해요. 집에서 날씨가 춥고라니까. 그래서 겨울은 전통적인 이 게임즈의 계절이라 60개월선만 돌파해주면 더 갈 수 있어요. YJ 게임즈는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음, 아까 플레이드, 그죠? 플레이드를 보면 재무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역시 괜찮죠. 이렇게 이 5개월선만 잘 해주면 또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플레이드는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자, 주봉에서 20선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주 이후에 끝났다?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돼요. 단지 재무적인 문제가 이 증이라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도 역시나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항상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수익을 빨리 내고 싶어 하죠. 이 개인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저도 마찬가지. 그렇다 보니까 월봉 높은 데서 건드려야 돼요. 전부 다. 근데 월봉 높은 데서 건드렸을 때 선정우점 폭망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어디서 사냐가 중요하고 월봉의 위치를 제가 강조시키 드리는 거는 월봉에서 위치가 낮을 때 사야 물려도 다시 한번 물타기로다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물타기로 나올 만한 종목이 바로 제가 이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물을 튼튼히 보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든지 물타기 다 나올 수 있어요. 월봉이 낮을 때. 근데 월봉이 높을 때 물리면 이렇게 월봉이 높은 때 물렸다? 그럼 여기서 아무리 물타기라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월봉이 낮을 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월봉을 낮은 데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하고,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주가의 위치,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그리고 추세는 주봉에서, 이런 걸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은 일봉에서 잡는 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저는 안 그래도 덱스터가 제일 약 올라요. 덱스터를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이 친구도.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대단하죠 이 친구. 아 덱스터 대단합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게 날아가기 잘 날아가요. 순간 수익도 잘 나고. 이 칼 같은 손절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일봉에서 5일 근처에 살 거야. 깨면 난 바로 손절할 거야. 이런 마인드가 딱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먹어요. 근데 저도 뭐 낮에 바쁘고 방송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이 멤버님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게임빌도 이 종목 엄청 좋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 주식 공식에 별로 이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자, 잘 타고 올라갔죠. 이거 맞고 떨어져서 20개화선 기준으로 엄청 고생시켰죠. 2달간. 그래갖고 빵 날라갔죠. 바로 여기죠. 여기 맥점, 여기. 우리 게 다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주식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썬데이 토즈인데 이 친구 빼놔야 되겠다. 이게 게임주들이 슬슬 지금 살아날 때가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황 정리한 다음에 매수 대기할 때 게임주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 보면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나? 아니면 있나? 썬데이 토즈가? 지금 썬데이 토즈 위치가 좀 낮죠? 월봉에서 보면 이게 낮은 위치에 있고 이동평균 3개 다 들어오고 이 친구 이번 달 요거에서만 잘 끝나주고 20개에서만 안 깨주면 대박이에요. 자, 썬데이 토즈까지 한번 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날짜 안 바꿔놨네. 27일 바꿔놔야 돼. 죄송합니다. 감기 걸렸어요. 자, 썬데이 토즈 어딨냐? 내가 넣어놨구나. 그렇죠. 너 안 넣어놨을 리가 없지. 어딨어? 이제 들어 중복 등록해야 되겠다. 그죠? 네, 금액이 잡으면 더 잘 쓰고 오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게 투자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작게 투자하면 꼭 큰 수익 안 날 것 같은데 작게 잘 나눠놓고 비중 조절 잘해도 어차피 전계좌에 10% 20%씩 매달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땐 좀 힘들긴 한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작은 금액 갖고 하다 보면 이 큰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1억을 운영하더라도 1억을 한 방에 먹어 40% 먹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10% 그러니까 1,000만 원씩 그러고 20% 많아야 제가 20%라고 그랬죠. 전 많이 쓸 때는 30%까지 싫긴 하는데 많아야 20% 실어놓고 이렇게 운영 잘 해놔도 그 10%도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사게 되면 시장에서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자, 썬데이 토즈 잠깐 관심권에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바닥바닥 겼거든요. 오랫동안. 엄청난 바닥을 겼는데, 지금 이 박스권 탈출하려고 하고, 이렇게 20개월선 돌파해주고 안착하면, 여기서 안착하면, 반드시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요새 그 뭐죠 그거 캠핑에 뭐 오늘 낮에 또 하루 종일 뭐 일하고 뭐 아까 창가에 좀 앉았다가 했더니 콧물이 확 나더라길래 아 드디어 감기 걸렸구나. 요새 요새 보온도 조금 심각해요. 심각해서 지금 보온 4명인가 나왔는데 택시기사 1명 나와가지고 계속 퍼지고 있는. 괜찮아지겠죠. 뭐 어차피 잠잠해질 것 같고 다들 잘 건강하게 꼭 이렇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게임 얘기를 더 봐서 자 선데이 토즈까지 보고 이스트 소프트가 있는데 잘 아시죠? RG 그리고 이제 RFTP 이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 요 5개월선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20선을 깔끔하게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20선 안 깨면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만 차트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20선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이때 언제냐면 10월 1일인데 근데 이 자리를 다음 주에 바로 회복시켜주고 안착하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여기 15,000원까지는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얼마냐? 15,600원대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20주선 깨면 바로 손절하는 걸로 깨지 않으면 이스프트는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룸투 코리아는 좀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역시 월봉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거 못 느끼셨죠? 이 섹터가 어디 섹터가 이 주도 섹터로 들어올 때 약간 차트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기랑 똑같죠. 지금 우리가 뽑아놨던 거 엑토스 스포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 뭐냐 지금 금방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이런 패턴들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서 롱투 코리아가 재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볼까요? 롱투 코리아 재무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 적자가 좀 세지고 있었구나. 적자 좀 줄만할 것도 같은데 그죠? 자, 그럼 어쨌거나 롱투 코리아도 관심 있게 보는 걸로. 그다음 넷게임즈. 월봉에서 추세가 좋긴 하네요. 그죠? 좋은데. 왠지 좀 무섭다. 비투젠. 음, 이 친구 상장해서 고점이 36,000원짜리가 19,000원 됐네요. 그죠? 주봉. 추세가 살아나고 있네요. 비투젠이 일봉. 많이 살아났구나. 주봉에서 지금 사긴 부담이 되는데, 20주선 찍고 나갈 때 음봉, 한 주 동안 만약에 음봉 떨어지고 이 자리 되면, 그때 체크했다가 한번 보는 걸로 하죠. 그죠? 지금은 좀 그리고, 넥슨 GT. 이 넥슨 GT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음, 이 친구 좀 애매하게 한데, 이 넥슨이, 그 넥슨이 비트코인 투자한 회사 맞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그릴 거야, 아마. 그건 볼 거야. 넥슨이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그게 손실 났다가 지금 큰 수익권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넥슨이 비트코인 투자하고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다가 지금 다시 회복했어요. 보시면 이 넥슨이 하락장 당시 손실을 회복한 지 오래이고 블록체인을 통한 돈 버는 게임이죠. 이메이드 이건 이메이드 얘기고 넥슨이 그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했다가 이렇게 크게 손실 봤다가 요새 비트코인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 비트코인 ETF 상장하면 그 테마 타가지고 200억 가까운 평가이 되고 있더라는데 넥슨 GT도 이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제 월봉에서 좀 애매한데, 원체 오랫동안 떨어졌죠.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위에 요렇게 20개선이 올라타면 다시 타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선 돌파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못 떨어지면 또 떨어져요. 자, 주봉에서는 일단은 20주선 놓으려고 하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턴해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턴은 20선 돌려놓는데 요 HLB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5선 회복 돌파 안착 해서 나 5선 깨면 손자락 가고 들어가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날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넥스 빼놔야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요. 넥스 왠지 제 생각에는 나중에 사게 되면 저 사실은 이제 저도 주식 살 때 이렇게 함부로 딱딱 안 사고 결국 여기서 사요. 여기 중에 골라서 사는데 당연히 반좀 골라놓은 거에서 사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말 그대로 용가리 틈보도 안 되고 진짜 고수들은 시장 안 좋을 때 쉴 때도 많아요. 현금화 시켜놓고 다 쉬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시장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테마인데 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도대체. 아주 그냥 특히 기관들 그냥 외국인 팔 때 기관에도 방어해주면 좋은데 외국인 팔 때 같이 파니까 더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 넥슨까지 보는 걸로 이제 나머지 컴투스는 공매도가 제법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친구를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 이 친구 월봉. 아,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월봉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딱 있죠. 그죠? 여기서 딱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시가는 잘 지켜주고 차곡차곡 잡아먹을 것 같은데? 잠깐만, 주봉. 엄마.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지. 20에서 깨지 않은 선상에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자, 네오이즈, 넥슨 GT는 아까 말씀드린 넥슨 계열이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주들은 어쨌거나 겨울에는 반드시 좀 게임주들 관심 갖는 게 좋아요. 봐야 되고. 자, 엔터주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할까 하는데,
대단하죠, 지금. 뭐 살만한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스튜던트 플러스. 월봉에서 이제 저 요 자리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높다 딱 맞고 떨어졌죠, 여기. 여기 딱 막 기가 막히게. 뭐 공식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위험하고 이제는 일봉에서 내면 주봉에서 5선 깨면 폭망이에요. 이거 5선 깨면 그러니까 5주선 깨면 다 던질 생각하고 5선 근처에서 하면 되고 일봉 상황에서 보면 자 20은 요 근처인데 좀 애매하죠. 지금 5일선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막상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제법 올라왔어요, 다들. 그 오징어 게임 이슈도 있고 해서 아센디오 뭐냐 제모가 참 불안해요. 지금 원체 올라 많이 이렇게 막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엔터즈에 붙으면 오징어 게임 뭐 마이네임에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아마 고점에 몰릴 수 있는 조금 상황이 되니까 엔터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엔터주 안 간 거 있죠? 우리 잘하는 거 멤버님들이나 잘하는 거. 예, 예, 예. 이 친구 애매하게 또 좋아져가지고 이게 참 이 5개월 선만 좀 회복해 주면 이번 달에 좋겠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LG엘로비전 한번 당해놨더니 다시 사기가 싫어가지고 이 11월에 그 저기죠, 저기 뭐죠, 디즈니 이거 본격적으로 서비스 시작할 건데 그 이슈를 한 번 더 탈 수 있을까 애매합니다. 5개월선 딱 돌파해주고 나갈 때가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주봉에서 우선 타주는 게 중요해요. 탔죠? 탔고 자, 지금 매수 그러고 우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LG엘루비전은 뭐 중장기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원체 이 갭이 커서 저도 손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면 여기까지 각오해야 되는데 다른 건 여기 좀 가까우니까 요거만 각오하면 되는데 LG엘루비전 이 갭이 커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주봉에서는 턴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목요일 보면 이 거래 예상 요 위에서만 잘 끝나죠. 그 다음부터 5선만 안 깨주면 이전 고점까지도 이제 디즈니 바람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이 빠르게 반응하는 거에 비해서 참 반응 못해요. 그죠?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제 잘 타가고 있죠. 자, 주봉에서 봐도 우리 꿀봉에서 그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료 중요해요. 재료 잘 봐야 되고 그러고 기본적 분석 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재무 그러고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 현금 유보를 꼼꼼히 챙기시고 영업이익이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4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죠? 5년째 적자 딱 넘어 그 다음에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재료 플러스 기본적 분석 플러스 바로 기술적 분석 요 세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월봉에서 높거나 아무리 재료나 이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아도 이 기본적으로 돈이 없거나 상장표에 해당할 여건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맞춰서 보는 게 좋고 매수하고 싶거나 이런 꼭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이 세 가지 박자를 잘 맞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IHQ 같은 경우에 태임님이 자주 여쭤보시는데 이 친구 사실 월봉에서 오갈 데 없어요. 이 회사 망하지만 않는다면 코로나 때도 여기인데 자기가 여기는 이게 엄청 싼 가격이죠. 물론 다음 달에 이식회사까지 또 밀릴 수 있거든요. 타이식회사는 또 돌아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단기간에만 보지 않을 거면 IHQ는 그냥 꾸준히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은 장점이 있고 단지 이제 봐야 될 건 재무죠. 과연 이 친구 사 먹어도 되는지 현금이 너무 없거나 위험하니까 시총이 2,500억짜리죠. 자, 시총 2,500억짜리고, 그러면 매출은 1,000억 반 정도 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는데, 이 영업이익 작년에 적자가 좀 대단해졌죠, 이렇게. 왜 그러냐지, 영화 쪽 관련 친구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 사태가 되면서, 누가 영화를 보러 가요, 수익이 나지. 이게 망한 것도, 위드 코로나 되면 좀 나아지겠죠. 재무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어요. 현금 유보율이 낮고, 부채도 크진 않지만, 이 돈이 원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요거보다는 부담감만 갖고 너무 큰 금액만 실어놓지 않으면 되는데 원체 높은 위치만 이런 데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데니까 뭐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약간 각오를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네가 어디까지 떨어질 걸 각오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5개월선 깰 때는 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5개월선을 깼을 때는 항상 각오해야 된다는 거. 요 깰 때 여기서 샀는데 딱 깼다 그러면 손절 못 하겠다가 요까지는 20개월선까지는 각오해야 돼요. 그러면 꼭 이 종목엔 이슈보다도 이 지수가 무너질 때는 저기까지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잠깐 보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잖아요, 얘가.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재밌어요. 이게 이때 5개월선 깼을 때, 이 자리 깼을 때 많이 무너졌거든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저번 달에 20개월선 회복. 이번 달 2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20개월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엔터주들 살아나는 바람 타고 좋아질 수 있고, 주봉에서 보면 좀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데, 자, 저번 주에 강하게 돌파했다가 지금 변곡점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요 20주선 위에만 잘 올려놓고 안착 잘해주면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롭까지 관심 있게 보고 SBS 콘텐츠 부분은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좀 말씀드렸죠.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고 뭐 찍어줄 자리 짝짝 찍어주고 돌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전형적인 매집 구간 그리고 수익 조정 이 시켜 다 돌아 나가니까 정말 이쁜 이 차트이기 때문에 관심 꾸준히 보셔야 되고 어 A 스토리는 그 뭐죠? 어차피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월봉에서도 제가 살 때가 아니라 이 정보 좀 위험하다고 그랬죠. 올라가긴 했어도 월봉이 높으니까 패스하라고. 근데 뭐래? 그 뭐죠? 뭐 CG가 엉망이래 영화가. 무슨 영화더라? 지리산인가? 이 지리산 관련주더라고요. 근데 CG가 엉망이라 이렇게 무너졌다니까 희한하죠. 그 월봉 정보점에서 꼭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어차피 유크라우드 이렇게 급락했어요. 에이스트림 패스하고 키이스트도 애매하고 월봉에서도 보면 다 좀 애매한데 키이스트는 잘 못 가요, 예전보다. 예전 고점만 맞으면 떨어지는 달에 먹을 폭, 맞을 폭이 작죠. 이 친구도 패스. KT 알파도 좀 패스 너무 좋고. 그래서 딱히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제 중장기로 볼 만한 IHQ나 SBS 콘텐츠 허브,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LG 헬로비전, 요거 빼고 나머지는 자리들이 꽤 높아요. 물론 자리가 높다고 못 가는 건 아닌데, 슈퍼박스 같은 친구도 이 자리 변곡점이 여기 잘못 맞고 떨어지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위치니까 빨리 올라갈 수는 있는데 빨리 올라가는 만큼 손절도 빨라야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쭉 전체를 살펴봤는데 백신 패스, 백신 패스. 한번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약간은 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SJ 솔루션즈 같은 게 월봉에서 높지 않거든요, 이 친구. 이 지금 딱 찍을 자리 찍고 나가죠, 이렇게. 찍고 나가니까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60개선까지 가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이고 SJ 솔루션즈도 관심 갖게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좀 많죠. 일봉에서 보면 5회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라운 시켜도 뭐 급등급락 하긴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보면 뭐 찍을 자리 찍고 나오지 놓지 않고 그래서 백신 패스 관련하고 앞으로 이제 백신 여권 특히 이 뭐냐 이 아이크래프트거든요. 이 친구 20개선 안 게임 한번 해볼 만해요. 게임을 바로 손절해야 되지만 예전에 그 뭐냐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풀리면 여행 항공주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백신 여권 관련된 이슈가 몇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티스 웬무님 집 리프 어프로 왔어요, 진짜? 피로티스. 음,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점이 왔는데요, 그죠? 근데 이게 리스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거짓말 잘 안 해요. 이렇게 이식켜서는 딱 깨잖아요. 이렇게 딱 깨면 여기가 언제부턴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나가지고 쭉 밀리는데 5개선 대응 못했죠. 그러니까 5월 고점 뇌 맞고 떨어졌죠. 결국은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5개선 회복하고 이런 과정 많이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월선을 깬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이제 20개월선이 이게 차트가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안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균 가격이잖아요.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20개월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5개월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높이. 그죠? 높이 올라가고 이제 10개월선도 있고 높은 상태에서 깼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다 폭락이에요, 폭락.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조심해야 되고 월봉의 위치가 낮을 때 월봉의 위치가 낮을 때 거꾸로 20개월선이 여기 있고 5개월선 여기 있고 60개월선 여기 있는데 60개월선 돌파했다 이렇게 밀렸다 간다 요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중에 많죠. 예를 들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 뭐가 있냐. YJ 게임즈 같은 거 보면 자
20개월선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는 이런 상태. 이 상태는 거의 폭망인데 이거 폭망이에요. 이건 진짜 위험해요. 손절이에요. 이건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20개월선이 이렇게 내려도 이렇게 돌아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돌아나가죠.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5개월선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60개월선 얘 맞고 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얘 맞고 20개월선을 찍었는데 안 깨고 돌아나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게 월봉의 지역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보통 여기서 5개월선 깼을 때 제가 5개월선 깨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깼을 때 이 거리가 낮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차익을 만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사실은 20%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난 손절 못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안 깨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요렇게 20개월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데 깼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옆으로게 하는 게 아니라 가파른데 깼다 그럼 폭삭 무너지니까 요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눈에 보여요. 이런 게 잘. 그래서 내가 손절 안 하고 있는 종목들 또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 이거는 반드시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는 손절 안 해도 되겠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이제 경험을 하는데 좋은 종목 요것도 깼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정말로 우리나라 지수 폭락할 때예요. 막 이게 코로나 때로 폭락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거의 돌아나갈 확률이 높고 이 YG 게임즈 같은 이렇게 요까지 밀렸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지수 많이 밀렸는데 자, 20회선 찍고 5개 회복해주고 있죠. 이러면 거꾸로 추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차트 뒤집어보면 간단해요. 이 친구 떨어질 일만 남았겠죠. 그죠? 가만히 보면 자, 차트를 거꾸로 놓고 보면 20개월선 자꾸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지금 돌파 못 해주고 있고 거꾸로 봤을 때 이거 돌파 못 해주고 60개월선도 깰 판이죠. 얘 깨면 폭락이에요. 이게 엄청 무너질 거야 아마. YJJ 게임이 엄청 위험한 거죠. 이거는 근데 차트를 뒤집어 놨을 때니까 정상적인 차트로 보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죠? 이렇게 차트도 가끔 뒤집어서 한번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연구하다 보면 이 차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많이 당하는 게 바로 재료죠. 재료에 많이 당해요. 좋은 재료를 싹 여기서 띄워놓으니까 이게 야 정말 대박인가? 근데 밑에서 살펴보면 꽤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살 때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수익이 잘 나요. 막 하루에 8%, 10%씩 나니까 먹고 바로 줄먹 딱 나오고 손절 깨면 손절 이렇게 해야 되고 어차피 저런 것도 재밌게 조금 소액 갖다 하시고 자, 이런 것도 소액 갖다 하시되 이런 자리가 왔을 때는 또 약간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실어주는 과감하게 비중 실으셨다고 100%씩 실으시면 안 되고 뭐 20%씩 이렇게 좀 무리하다 너무 좋다 하시면 30%씩 이렇게 해주는 것도 사실 주식의 묘미예요. 이런 걸 잘 하시면 괜찮은데 어쨌거나 저도 한 2달간 재미 하나도 없어요. 9월달, 10월달 어쨌거나 시장이 이렇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내 시장 살아나면 다 복귀 가능하고 다 돌아나가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잘 이 차트 공부 잘 하시면 재료하고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될 것 같고 게임주하고 그 조선 기자재들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들 중에 월봉에서 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